예, 안녕하십니까. 관광자원 해설론 13주차 두 번째 동영상입니다. 13주차 두 번째 동영상입니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98페이지입니다. 관광자원 해설의 편익 10가지인데, 특히 이거는 박석희 교수 저자가 이제 주장하는 거예요. 상당히 중복되는데 요약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쯤 훑어보는 게 바람직할 거다라는 생각에서 합니다. 빠르게 지나갈 겁니다. 이건. 방문자의 경험을 풍요롭게 한다. 그죠? 아무것도 모르는 것보다 알고 나면 달라 보이죠. 그죠? 알고 나면 달라 보이는 겁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죠? 두 번째, 방문자들이 그들이 위치해 있는 곳을 전체 환경의 관점에서 인식할 수 있게 하며 환경과 공존하고 있는 그 복잡 미묘함을 터득하게 한다. 그죠? 이거는 지리적으로,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영주에 가서 사과밭을 갔다. 영주에 왜 사과가, 밀양 같은 경우도 그러거든요. 일교차가 심하기 때문에 대체로 과일들은 일교차, 더울 때하고 추울 때 하루 중에 그 차이가 심하면 심할수록 과일이 맛있거든요. 그러니까 환경 전체적인 관점에서 왜 이 지역이 그런가. 또 옆으로 세는데, 보성에 가면 유명한 게 뭐가 있냐면 보성 녹차밭. 그죠? 그게 왜 그러냐면 일교차가 심하고요. 거기는 해풍을 맞는데, 바닷바람. 그죠? 그래서 보성 녹차밭. 또 요즘은 해마다 봄이 되면 녹차를 따는 그런 행사를 하거든요. 김해에도 있죠. 김해에서 유명한 거는 장군차. 차인데 차 이름을 장군차를 붙였거든요. 자, 그러면 그런 차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곳의 위치 같은 게 파악이 된다는 얘기예요. 약간 추상적이긴 해요. 그냥 그 정도만 알면 되고요. 관광지에서 관광객의 시야를 넓혀면서 전체적인 경관에 대한 이해. 이건 이런 거지.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산 밑에서는 안 보이거든요. 꼭대기, 산 꼭대기 정상에서 올라가면 쫙 트여서 보이죠. 영남 알프스 간월제, 제가 즐겨 찾는 곳이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거기 바로 입구까지 차를 타고 올라갈 수 있거든요. 저는 걷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걷는 걸. 그래서 지리산도 걸어서 올라가는 건 안 하고 중간에 그 휴게소까지만 가도 쫙 보여요. 그런 식으로 전체적인 경관에서 파악할 수 있다. 또 네 번째, 자연적이나 인문 자원의 관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을 보다 현명하게 할 수 있다. 그렇죠? 자원 해설을 통해서 사람들이 주변 환경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면, 관심과 애정이 많아지면 그 지역의 개발이나 그런 거 할 때 여기서 얘기한 대로 의사결정을 현명하게, 맨날 땅 개발해서 집 짓는 것만 요새 맨날 뉴스가 나오는데 자연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거예요. 그런 거, 그러니까 해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연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면. 근데 우리는 학교 다닐 때는 자원에 관해서, 자연에 관해서 소중함도 배우고 하지만 졸업하고 나면 그런 걸 배울 기회가 없죠. 먹고 살기 바쁘니까. 그리고 단순하게 여행을, 그래 벗어나니까 좋다, 쉬었다 가자, 그리고 또 오염시키고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자원해설을 통해서 이것의 소중함을 일깨워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 되겠죠. 관광지의 불필요한 훼손 손상을 감소시킨다. 앞에서 계속 설명을 했죠. 아무것도 모를 땐 발로 뻥뻥 차고 한번 밀어도 보고. 그러나 그 가치를 알면 그러지 못하죠. 얼마 전에 그 어느 미술관에서요, 설치 미술을 하시는 분이 꽤 유명한 화가예요. 이렇게 커다란 그 그림도 벽에 붙여놓고 바닥에는 이렇게 붓도 그대로 넣고, 그 자체가 미술이었거든요. 근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와 같이 온 아들이 아빠 이거 그려봐도 돼? 그러니까 아빠가 그리라고 놓은 것 같은데. 그래서 거기다 막 붓칠을 한 거죠. 작품을 훼손시킨 거예요. 모르니까.
그게 설치미술 작품이라고 알면 안 하는 거죠. 근데 그래서 한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 주최 측에서는 뭐 배상해라 난리가 났는데 그 작품을 설치한 화가가 너무 멋있었어요. 아니 7살짜리로서 당연한 일을 한 거다. 어떤 면에서 보면 제가 덧칠을 한 게 또 다른 설치 미술일 수도 있다. 그걸 뭘 배상을 하냐. 멋있죠? 상당한 분이에요, 저는. 그런 경우도 있죠. 됐고요. 그러니까 알면 자원을 해설을 통해서 교육을 시키면 달라진다는 거죠. 근데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느낀 게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요. 참 뛰어난 민족인 것 같아요. 단합도 잘하고요. 남을 돕는 것도 잘하고요. 가끔 신문에 나오는 아름다운 뉴스야. 얼마 전에는 그 파지를 줍는 노인 할머니가 길을 가던 중에 신호가 켜지는 바람에 어쩔 줄도 모르고 안절부절하니까 택배 하시는 오토바이 택배 라이더께서 이렇게 빨리 가라고 했는데도 못 가는 거예요. 겁이 나니까 할머니가. 그러니까 오토바이를 세우고 길에다 세우고 양쪽에 차들 멈추라고 이렇게 하고 그러고서 그 할머니 이렇게 하는데 또 양쪽의 차들은 비상 깜빡이를 켜고 대기를 했다는 거죠. 아름다운 얘기예요. 근데 그게 결국은 국가의 지도자만 잘 만나면 아름다운 세계 최고의 나라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번에 선거 있죠. 대통령 잘 뽑으세요. 잘 뽑으세요. 됐고요. 자, 그다음 또 관광객으로 인해 피해가 심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피해가 심하지 않는 지역으로 이동하여야 자원을 잘 보호할 수 있다. 그러니까 기존의 관광으로 인해 피해가 심한 지역에는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요? 그러니까 한번 설명을 했을지도 모르겠는데 안식년 제도라는 게 있거든요. 저도 10년 됐네요 벌써. 그 다음부터는 안식년을 안 가는데요. 우리는 6년 지나고 7년 차 되면 교수님들은 안식년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안식년 의도는 뭐냐면 그러니까 너 교수 되고 6년 지났네. 그러면 네가 아는 거 다 써먹었잖아. 가서 더 공부해 갖고 와 하고 1년 동안 또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경제적으로는 월급은 그대로 다 나와요. 근데 이제 공부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놀러 다니는 분도 계시고 저도 많이 놀러 다녔고요. 근데 다행히 저는 놀러 다니는 게 공부거든요. 관광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학문이에요. 그죠? 그러고서 다시 이제 재충전해서 또 그걸 가르치는 거죠. 요즘은 안식년 안 가고 그냥 책을 읽으면서도 충분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열심히 책을 읽고 있는 경우고요.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국립공원 같은 게 이 안식년 제도가 있거든요. 관광객이 많이 몰려요. 그래서 훼손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등산로를 막아버려요. 어느 정도? 5년 정도. 최하 3년에서 5년 정도 막아요. 근데 신기한 거는 아까 코로나 얘기도 했지만 안 쓰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원래의 상태로 자연이 돌아가요. 복원력이죠. 그러니까 해설을 통해서 그런 교육을 시키고 막는다는 거예요. 그럼 자연이 다시 원상태로 복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늘상 하는 얘기지만 관광은 잘만 운용을 하면요 황금알을 낳는 거위예요. 까딱 잘못하잖아요. 나라 말아먹는 지름길이에요.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우리들 같은 여러분 같은 전문가가 열심히 나가면 돼요. 지금 관광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중에 상당수는 그냥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관광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말아먹어요.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같이 배운 사람들이 하잖아요. 그러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만들 수가 있죠.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만들 수가 있죠. 잠깐 옆으로 셀까요? 요즘 다시 또 떠오르는 게 카지노 얘기 떠오르거든요. 부산에 해상 카지노를 만들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하게 만들어야 된다. 사기예요. 사기야. 이 얘기하면 길어진다. 어쨌든 카지노는요 도박이거든요. 카지노가 돈을 벌기는 해요. 근데 어느 정도 조금만 지나면 카지노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많아지죠. 쉽게 말하면 도박 중독자들이 많이 나와요. 그럼 도박 중독자도 우리나라 국민이니까 또 국가에서 그들을 치료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 비용이 더 들어가요. 어디 가서 카지노 얘기를 하면 저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잘 안 부르죠. 카지노가에 관해서. 안범용 교수는 그 안 된다고. 그 괜히 불렀다 카지노에 그 못하게 만든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 소신이에요. 도박은 나쁜 거예요. 그래서 옆으로 집중합시다. 자, 그 다음에 방문자들이 향토해나 조국애를 북돋우거나 지역 문화유산에 대한 긍지를 갖게 한다. 얼마 전에 1박 2일에서 봤거든요. 그래서 지역 문화유산 찾아가는 그런 것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외줄타기도 나오고요. 탈춤도 나오고요. 관광객들이 그런 데 관심을 가지면 그 문화가 사라지지 않죠. 관광객들이 관심을 안 가지면 오는 사람 찾는 사람이 없는데 그럼 사라지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로 나누죠. 유형은 형태가 있는 거, 무형은 형태가 없는 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죠? 판소리 명인 그 양반 돌아가시면 끝나는 거예요. 후대에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젊은 사람들이 안 하죠. 관광으로 인해서 판소리가 쫙 퍼지면 그 문화가 사는 거죠. 이 얘기는요. 3학년에 가면 이제 문화관광론이라는 거 3학년 2학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는 또 은재는 자원해설 막 얘기했더만 거기서는 문화가 중요한 거라고 목에 피를 토하면서 제가 얘기를 합니다. 아직까지 그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문화자원은요 엄청난 거예요. 왜 갑자기 관광 문화자원이 관광자원이에요. 우리 그죠? K푸드, 김치, 일본도 키무치 지네가 원조다. 중국도 뭐 파우치 가면서 지네가 원조다. 이을 연병을 떨고 있죠. 우리 거예요. 세계적인 자원이 되는 거죠. 그것도 관광 자원이에요. 음식도 자원이잖아요. 음식도 해설을 할 수 있어요. 아까 밀면 얘기 잠깐 했죠. 그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 앞으로는 쉽게 말하면 방탄소년단 가수 아니에요. 그러면서 K-팝 얼마 전까지는 K-뷰티 화장품이 끝내주겠죠. 관광은요 하나를 가지고 열을 만들어내는 황금알을 낳는 거기에요. 벌써 일본의 젊은이들이요. 일본도 MZ세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MZ세대 밀레니엄 Z세대 해서 MZ 그래서 영어로는 MZ세대 여러분들이에요. MZ세대들이 한국으로 올 날만 꿈꾸고 있대요. 실질적으로 말도 안 된다. 그런 게 어디냐. 오늘 아침 신문을 보면요. 일본 동네 이름은 까먹었는데 한국 물건만 파는 전문 가게가 생겼어요. 라면도 팔고 김치도 팔고 옷도 팔고 막 바글바글한데 일본에서 그 결국 우리 문화예요. 그 자체가 관광이고요. 그 자체를 잘 조합을 하면 끝내주는 관광 상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학 문화 요즘은 없죠. 내년 봄 되면 희망해요. 생기기를. 근데 지금 같아서는 될 것 같아요. 오늘 지금 리포트 제출 미제출만 체크해 보니까 답은 아직 체크를 안 했고요. 체크를 해보면서 보니까 이게 이 과목이 37명이 들어요. 그래서 내년에 여러분들이 저하고 하실 희망자에 한해서 하실 수업은 관광개발론이라고 말씀드렸죠. 그것도 혹시 몰라서 35명. 여러분 2학년 인원이 작다고 그러니까 3학년 돼도 그렇게 안 늘어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선택 과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해서
관광 개발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미리미리 희망하시는 분은 신청하세요. 또 늦기에 뭐 교수님 안 돼요. 그래봐야 저는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한두 분 해드리는 건 좋은데 그 한두 분 때문에 망할 놈의 이 동영상으로 수업을 해야 돼요. 이거는 미친 짓이에요. 나름대로 애는 쓰는데요. 전달하는 게 떨어져요. 여러분들은 아마 느끼실 거예요. 수업 때 강의실에서의 제 그것과 똑같은 사람이 하는데도 또 이 동영상으로 할 때 또 여러분 집중도도 그렇죠. 강의실과 여기는 달라지잖아요. 어쨌든 그런 것들이요. 다시 문화에 대한 보존, 관심, 그리고 문화를 있는 그대로 보존할 필요도 없어요. 시대의 그 기호에 맞게 변형하면 되거든요. 우리의 전통 문화는 온돌이죠. 방바닥에다가 아궁이다 불 때고. 근데 그건 전통 한옥이고요. 전통 한옥도 요즘은 대부분 다 보일러잖아요. 그리고 침대고요. 왜? 우리를 찾는 사람들이 방바닥보다는 침대를 선호하니까. 쉽게 생각을 해봅시다. 요즘 여러분들이요, 식당 가서 신발 벗고 들어가서 방바닥에 앉는 식당 찾기 힘들죠. 외국인 아니라 한국 사람들이 오는 식당인데도 그렇게 합니다. 찾기가 힘듭니다. 왜? 전부 다 테이블 놓고 의자 놓고 의자에 앉아서 밥을 먹죠. 왜? 문화가 점점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도. 그러면 거기에 맞춰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먼저 지금 전국적으로 그런 게 그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자비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요. 관광지 같은 경우는 다 정부 지원금으로 바꿉니다. 작년인가요? 네, 작년 코로나 중반 때 경북을 위주로 다녔구나. 전체 경상북도 위주로 해서 그거 심사하고 신청한 사람들 심사하고 저기 하고 해서 배분하고 하는 그 프로젝트에 참여한 적이 있거든요. 아니 개인이 장사하는데 왜 나라에서 쓸데없이 세금으로 주냐고요? 결국 그래야만 우리 경제가 돌아가는 거죠. 하고 싶은 얘기는요. 알게 모르게 자이든 타이든 정부도 관광에 무지무지 신경을 써요. 그러니까 그런 흐름을 타면 여러분들은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관광을 하는데 흐름을 못 타면요. 그냥 그대로 사는 거죠. 뭐. 그리고 그냥 고민하지 마시고 주는 대로 그냥 사시면 돼요. 부러워하면 지는 거래요. 근데 부러워, 하고 싶어. 그러면 아이디어를 내보세요. 지금 보세요. 여러분 프로젝트 했잖아요. 하면서 아쉬움도 많고 뿌듯함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다른 저 부러워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혹은 다른 걸 보면서 우리도 저렇게 했었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게 경험이에요. 자, 여러분들 지금 대학이라는 건요. 여러분들이 저처럼 박사 아니잖아요. 교수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완벽하게 해내요? 그럼 왜 프로젝트를 냅니까, 교수님? 실패해보라고요. 실패는 실패가 아니에요. 게임이 끝이 난 게 아니에요. 그 경험이 여러분의 미래를 윤택하게 만들어주죠. 실패를 안 해본 사람은요, 성공하는 확률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보세요. 어쨌든 만족하든 만족하지 않든 프로젝트에 진정으로 참여해서 해보신 분들은요, 아쉬움도 많이 느낄 거예요. 시간 8분이라는 시간이 짧다는 생각도 많이 하실 거고요. 그게 교육의 효과예요. 여러분이 나이 30에 어떤 회사에서 프로젝트 맡아서 하는데 아쉬움도 느끼고 실패를 했다고 쳐봅시다. 그럼 잘려요. 야, 비용이 얼마가 들어갔는데 그거밖에 안 나와. 너 회사 말아먹을 일 있어? 잘리죠. 지금은요, 안 잘려요. 안 잘려요. 오히려 실패를 많이 하면 할수록 성공의 가능성은 많아요.
최근 들어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번 실패를 하면 뭐 아주 그냥 뭐 냉정하고 야박하게 굴거든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요, 실패를 하면, 창업을 했다 실패를 하면 또 정부에서 또 적극 지원을 하거든요. 다시 했을 수 있기 때문에. 왜? 그들의 성공 가능성이 시도하지 않은 사람보다 높기 때문에. 교수님, 미국은 그래도 우리나라도 바뀌죠. 최근 들어서 각 중앙정부의 지휘 아래 각 지자체마다 하는 박람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인지를 못하시겠지만 그 박람회의 타이틀이 뭐냐고요? 실패 박람회. 예, 실패한 경험을 공유하고 실패한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게 힘을 북돋아주고, 그건 중앙정부 자금으로 합니다. 그러면 이 사회도 바뀌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 과목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에서도 프로젝트를 할 겁니다. 네, 많을 거예요. 관광관 특히 프로젝트가 많으니까. 근데 그 프로젝트라는 게 짜증내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윤택한 미래,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해볼 만한 거예요. 그리고 실패를 했더라도 그 자료를 보관하란 말이에요. 오히려 실패했던 자료는 제출했을 때 득이 되죠. 왜? 1학년 때 한 자료와 4학년 때 한 자료를 같이 제출하세요. 첫 번째 건 제가 1학년 때 했고요. 이러저러한 실패를 바탕으로 4학년 때 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심사위원 묻지도 않아요. 그러면 출근하십시오 하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잘한 것만 보여주려고 그러지 말고요. 제가 해온 과정. 그러면 신뢰가 가죠. 이 친구는 이런 과정에서 이렇게 성숙을 했구나. 이렇게 성장을 했구나. 멋진데 해봅시다. 관광은요, 창업하기 굉장히 좋은 분야입니다. 어차피 여러분이 반도체 만들기도 힘들잖아요. 우리가 무슨 제조업하기는 힘들죠. 물론 가능은 해요. 왜냐하면 공장이 없어도 아이디어만 갖고 공장에다 맡기면 되니까. 그 대표적인 게 화장품이거든요. 화장품 회사가 직접 화장품을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화장품 회사는 자기네가 안 만들어요. 그것만 만들어주는 데 갖다 맡기죠. 요거랑 요거랑 섞어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오 하고. 그 대표적인 회사가 한국콜마인가요? 그거는 아모레에서 만들어달라는 거 만들어주고, 어디서 만들어달라는 거 만들어주고,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아보면 다 있어요. 플랫폼도요. 우리가 뭐 플랫폼 못 짜겠죠. 뭐 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시겠. 근데 그런 전문가한테 맡기면 돼요. 물론 비용이 들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무조건 안 된다고, 이건 못 한다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은 끊임없이 도전하고 실패하는 데요. 실패를 많이 하시면 성공 가능성이 높아지는 데고요. 자, 이번에는요, 이쯤에서 과제를 낼게요. 국립공원도 쉬는 해를 준다고 그랬죠. 많이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훼손이 되면 그런 걸 뭐라고 한다고요? 안식년, 세 글자입니다. 안식년. 그래서 안식년입니다. 필요 없고요. 안식년 그것만 써서 내시면 됩니다. 길어봐야 제가 확인할 때 힘들어요. 세 글자만 딱딱딱 써서 내시면 탁탁탁 넘기면서 볼 수 있으니까. 저를 도와주시는 차원에서 그렇게 안식년입니다. 잠깐만요. 됐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지역문화유산 됐고요. 보다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도록 촉진하면서 경제, 이건 뭐 얘기할 필요가 없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자원해설도. 그러니까 경제는 다 갖다 붙여. 근데 갖다 붙이는 게 아니라 실제로 맞잖아요. 관광객이 많이 오면 활성화가 되죠. 포항에 그 동백꽃 찍은데, 동백꽃인가 동백식당이가 찍은데, 또 이번에 갯마을 차차차 찍은데, 드라마 하나 뜨면 그 지역이 확 떠요. 단 오래 못 가는 게 문제죠. 그걸 어떻게 오래 갈 수 있게 만드냐가 여러분의 몫이에요. 됐고요. 다음에 보다 많은 지역경제 했고, 9번 보존 보호에 효과적이다. 예, 요것 때문에 사람들이 온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을 갖는다. 그럼 보존하고 보호하는 거죠. 부산에도 있어요. 서구인가요? 비석 문화마을이라고 있거든요. 비석. 뭐야?
피난민들이 왔는데 그때가 일본의 그 부분이 일본의 공동묘지였대요. 근데 일본이 패망하고 1945년에 졌잖아요. 우리나라 광복되고 갔잖아요. 무덤은 어떻게 못하는 거죠. 근데 거기다가 이제 집을 지어야 되는데 뭐 재료가 있어야죠. 그 비석을 갖고, 비석은 돌이니까 그 밑에다 주춧돌로 쓰고 한 게 지금도 가면 있어요. 아마 일부에서는 지금 철거한다는 헛소리 하거든요. 또 일장일단이 있어요. 그거에 만약에 진정으로 가치가 있다고 사람들이 인정을 하면 보존하겠죠. 보존하겠죠. 그런 거. 아유, 또 요거 올리는데 시간이 있어서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 했던 여러분들의 발표를 기대해 보고요. 네, 발표를 기대해 보고요. 수업 시간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요걸로 관광자원 해설론 13주차 두 번째 동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